혹시 매일 밤 퇴근길에 집을 코앞에 두고도 주차 자리 찾느라 동네를 몇 바퀴씩 빙빙 돌고 계시진 않나요? 차 한 번 세우는 게 뭐라고? 이 단순한 일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파괴하는 전쟁이 되어버렸을까요? 네, 오늘 바로 그 끔찍한 현실, 대한민국 주차 지옥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어떻게 들리세요? 주차장인가 전쟁터인가? 이게 그냥 좀 과장된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도시 사람들에게 주차는요, 매일 밤마다 벌어지는 정말 스트레스 가득한 그런 전투, 그 자체거든요. 자, 그럼 이 전쟁의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매일 밤의 전쟁입니다. 이게 그냥 좀 불편하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수백만 명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너무나 익숙해서 더 지긋지긋한 그런 싸움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드디어 집에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동네를 헤매는 저 차들의 행렬. 주택가 골목은 어느새 거대한 미로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정말 운 좋게 한 뼘짜리 공간이라도 찾으면요? 다행이다 싶지만 그 안도감은 정말 아주 잠시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답답한 마음, 그냥 감정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냉정한 숫자로 이 현실을 들여다볼게요. 공식 통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 보고도 믿기시나요? 서울시의 공식 주차장 확보율이요, 무려 147.8%랍니다. 와, 숫자만 놓고 보면 차 한 대당 주차 공간이 하나 반이나 있다는 얘긴데, 근데 왜 우리는 매일 밤 이렇게 주차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공식 확보율하고 실제 우리가 사는 주택가의 확보율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서울이 99.1%로 그나마 사정이 나아 보이지만 부산은 69%, 인천 원도심은 43%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텅텅 비어있는 신축 아파트나 대형 쇼핑몰 주차장 수천 개를 다 포함시키니까 정작 주차 공간이 정말 필요한 낡은 주택가의 현실은 이 숫자 뒤에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리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경쟁은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이 하룻밤 사이에 적이 되기도 하고요. 사소한 말다툼이 끔찍한 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주차 빌런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중주차해놓고 전화는 꺼놓는 사람, 또 공용 공간을 아예 자기 전용 주차장처럼 쓰는 사람, 심지어는 캠핑카나 큰 트럭으로 몇 달씩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까지. 정말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그냥 얼굴 좀 붉히고 마는 수준에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정말 끔찍한데요. 2014년 부천에서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자매를 살해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고요. 트럭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주차 지옥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면 더 무서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위험과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문콕. 이거 정말 안 당해본 분 찾기가 더 힘들죠? 근데 이걸 마냥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기준인 2.3m 너비의 주차칸에 요즘 나오는 1.9m가 훌쩍 넘는 SUV 같은 차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옆에 남는 공간이 20cm, 그러니까 한 뼘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구조적으로 사고가 나라고 만들어 놓은 환경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한때 도심 주차난의 해결사처럼 보였던 기계식 주차장. 이게 이젠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너무 낡아서요. 최근 5년 동안에만 무려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안전검사에서 10곳 중 거의 4곳이 이거 위험해서 못 쓴다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이걸 멈추게 할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차 문제가 낳는 가장 끔찍한 결과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겁니다. 2017년에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출동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길을 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무려 14분이나 늦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고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빼곡히 들어찬 주차 차량들 때문이요. 그렇게 지연된 시간만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비극이 일어나죠. 잘 세워둔 내 차 한 대가 누군가의 생사를 가르는 거대한 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법적으로는요,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할 때 길 막는 차를 그냥 밀어버리거나 부숴도 됩니다. 권한이 있어요. 자, 그럼 지난 6년 동안 소방관들이 이 권한을 몇 번이나 썼을까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믿기지 않지만 단 4번입니다. 4번. 왜 못할까요? 나중에 차 부셨다고 들어올 온갖 민원에 소송까지. 이게 두려워서 소방관들이 몸을 사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우리 정신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어딜 나가기 전에 거기 주차할 데 있나? 부터 걱정한대요. 그리고 절반이 넘는 57%는 주차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쌓이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이것도 우리가 치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회적 비용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 도대체 누구 책임일까요? 주차 거지같이 한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개인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시스템 전체의 실패에서 찾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실패세? 영어로는 failure tax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내는 주차 위반 과태료, 이웃과 싸우면서 드는 감정 소모, 주차 공간 찾느라 길에 버리는 그 수많은 시간들. 이 모든 비용이요. 사실 우리 개개인이 잘못해서 내는 벌금이 아니라 국가가 주차 공간이라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주지 못한 그 실패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대신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끝없는 주차 지옥, 과연 자리가 없는데도 꾸역꾸역 차를 대는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황을 방치해온 우리 도시 계획과 시스템 전체의 실패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민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